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이었다. 라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갑자기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눈을 뜨고 말았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윤곽을 그려주었다. 그녀의 룸메이트, 라설의 침대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라정은 몸을 일으키려다 멈칫했다. 라설이 울고 있었다. 아니, 울음이라기보다는 숨을 죽인 듯한 떨림이었다. 라정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무슨 일로? 라설은 평소에 항상 밝고 쾌활한 여자였다.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작년 여름에 이 좁은 원룸을 함께 빌리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라정은 IT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는 평범한 28살 직장인, 라설은 인근 대학원에서 한국 전통 문학을 전공하는 26살 학생. 둘 다 라시성을 공유하는 건 우연이었지만 그 덕에 처음부터 언니 동생처럼 불렀다. 라정은 언니 역할을 자처하며 라설의 식사 걱정을 해주고 라설은 동생답게 라정의 피로를 달래주는 차를 타주었다. 서울의 비싼 월세를 반반 부담하는 룸메이트 생활은 그렇게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밤, 라정은 라설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라설은 무릎을 끌어안고 손에 쥔 작은 사진 액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라정의 눈이 적응되자 그 사진이 보였다. 젊은 여자 둘이 웃으며 포옹하는 사진. 한 명은 라설 자신, 다른 한 명은 낯선 얼굴. 라설의 손가락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떨렸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라설의 속삭임이 방 안을 메웠다. 라정은 숨을 죽였다. 이건 룸메이트로서 알지 못했던 라설의 비밀이었다. 라정은 조용히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의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 원룸은 홍대 근처의 오래된 건물로 월세가 싸서 선택했지만 여름에는 더우면 지옥, 겨울에는 추우면 동토였다. 하지만 라설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게 견딜 만했다. 라설의 웃음소리가 방을 채우는 날들이었다. 함께 떡볶이 가게에 가서 매운 소스에 눈물을 흘리며 웃고 주말에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언니, 우리 영원히 이렇게 살자. 라설이 그렇게 말하던 그날, 라정은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설아. 영원히.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라정은 그 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라설도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에 라정의 커피를 타주고 언니, 오늘도 화이팅 하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라정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라설의 그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일까? 왜 울었을까? 라정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검색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 서울. 화면에 뜨는 글들이 낯설고 동시에 호기심을 자아냈다. 라정 자신은 남자친구가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다. 그냥 라설이 소중할 뿐이었다. 어느 오후, 라정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 집에 돌아오니 라설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언니, 일찍 왔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넣었어. 라설의 미소가 밝았다. 라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설아, 요즘 괜찮아? 라설의 손이 살짝 멈칫했다. 응. 왜? 나 완전 괜찮아. 왜 그래? 라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 보이네. 그날 저녁, 둘은 TV를 보며 K드라마를 시청했다.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이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는 장면. 라설이 갑자기 말했다. 언니, 사랑이란 게 정말 복잡하네. 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라정은 깨달았다.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룸메이트의 걱정이 아니라는 걸. 밤이 깊어지자 라정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라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정의 마음이 소란스러웠다. 왜 라설의 눈물이 그렇게 아팠을까? 왜 그 사진 속 여자가 질투처럼 느껴질까?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라정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아래 골목에서 포장마차 불빛이 깜빡였다. 설아의 라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의 비밀, 나도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라정은 라설에게 말했다. 설아, 주말에 한강 가자. 산책이나 하면서 라설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 언니랑 가면 재밌을 것 같아. 그 주말 한강공원에서 둘은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쐬었다. 가을 단풍이 물결치듯 물들어 있었다. 라설이 웃으며 말했다. 언니, 여기 오면 마음이 가벼워져. 서울 생활이 힘들 때마다 여기와 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너랑 있으니까 더 울크말에 라설이 살짝 얼굴을 붉혔다. 둘은 벤치에 앉아 호떡을 사 먹었다. 뜨거운 팬케이크 안에 견과류가 듬뿍. 라설이 입가에 묻은 설탕을 닦아주려 손을 뻗다 멈췄다. 미안, 라정은 웃었다. 괜찮아. 동생이니까. 하지만 그날 저녁, 라정은 라설의 핸드폰이 충전 중에 울리는 메시지를 보았다. 화면에 뜬 이름, 지은. 그 사진 속 여자 이름이었다. 설아, 아직도 라정의 마음이 아렸다. 라설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라정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열어보았다. 지은과 라설의 추억 사진들. 카페에서, 바다에서. 라정은 핸드폰을 덮었다. 이건 침범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라정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라설을 향한 친구 이상희. 며칠 후, 라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회사에서 늦게 돌아온 라정은 라설을 안아주었다. 설아, 무슨 일인데? 라설은 소리 없이 울었다. 언니. 나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어. 여자였어. 나처럼. 라정의 팔이 떨렸다. 드디어 비밀이 드러났다. 라정은 라설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 밤, 둘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설의 과거, 지은과의 짧은 로맨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엄마는 나한테 결혼하라고만 해, 아빠는? 모르실 거야. 라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정은 말했다. 너는 너대로 살아. 나도. 너 지지할게. 그 순간 라정의 마음이 고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그날, 라정은 라설에게 목도리를 건넸다. 추우니까 이거 써. 라설이 웃었다. 언니, 고마워. 너 없으면 나 어떡해. 그 말에 라정의 가슴이 벅찼다. 룸메이트에서 더 깊은 관계로.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라정과 라설은 함께 명동 거리를 걸었다. 라설이 라정의 팔을 끼고 언니, 저기 아이스크림 먹자 하며 끌고 갔다. 라정은 웃으며 따랐다. 라설의 손이 따뜻했다. 그날 라설은 지은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지은이는 나랑 같은 전공이었어. 도서관에서 만났지? 처음엔 그냥 친구였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키스했어. 그 순간 세상이 바뀌는 기분이었어. 라정은 듣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 그 키스가 라설의 입에서 나오면 이렇게? 집에 돌아온 둘은 설렁탕으로 저녁을 먹었다. 라설이 국물을 후후 불며 말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너 덕분에. 라정은 미소 지었다. 나도. 너랑 있으니까 서울이 덜 외로워. 그 후로 둘의 일상이 달라졌다. 아침에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 K-팝 콘서트 영상을 보며 춤을 추었다.
라설이 BTS 노래를 따라 부르며 라정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언니, 같이. 라정은 어색하게 따라하다 웃음이 터졌다. 그 순간 라설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다. 라설의 대학원 과제가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커졌다. 어느 날 라설이 전니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갈게 하며 나갔다. 라정은 창가에서 지켜보았다. 라설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 친구는 지은일까? 라정의 상상은 점점 커졌다. 밤늦게 돌아온 라설은 취기가 올랐다. 언니. 라설이 라정의 어깨에 기대며 울었다. 오늘 지은이 만났어. 우연히. 그런데 이제 안 아파. 너 만나서. 라정은 라설을 안았다. 그래, 설아. 잘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피어올랐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라정은 혼자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 설이를 좋아하나 봐. 봄이 오기 전 라정은 결심했다. 고백할까? 하지만 한국 사회의 벽이 보였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여자 둘이 사는 거? 이상하지 않아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 라설의 가족 이야기 전통적인 설날에 모여 송편을 빚으며 결혼 얘기를 하는 집안. 라정 자신도 부모님에게 아들 없냐는 한숨 소리를 들었다. 그럼에도 라정은 라설을 향한 마음을 키웠다. 어느 날 라설이 라정에게 선물을 주었다. 작은 한지 램프. 언니, 이거 켜면 방이 따뜻해질 거야. 우리처럼. 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설아. 고마워. 그 밤 둘은 램프 불빛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설이 말했다. 언니, 나 요즘 너 보면 이상해. 심장이 빨라져. 라정은 숨을 죽였다. 나도. 그래. 공기가 무거워졌다. 라설의 손이 라정의 손에 스쳤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라설이 먼저 물러났다. 미안.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은이 때문에. 그 후 어색함이 생겼다. 라정은 출근이 늦어지고 라설은 과제에 몰두했다. 라정은 긴사동 거리를 혼자 걸었다. 전통차 가게에서 녹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포기할까? 그냥 룸메이트로.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라설의 웃음, 그녀의 눈물, 모든 게 소중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라설의 생일이 왔다. 라정은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테이블에 산초와 김치가 차려졌다. 라설이 말했다. 언니, 최고야. 케이크를 자르며 라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말할까? 하지만 라설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의 메시지. 생일 축하해. 잘 지내? 라설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 나 잠깐 화장실. 라정은 기다렸다. 라설이 돌아오지 않자 따라 나갔다. 복도에서 라설이 통화 중이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나 다른 사람 좋아해. 라정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다른 사람. 나인가? 라설이 통화를 끊고 돌아서다 라정을 보았다. 언니 이 둘은 말없이 안겼다.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가벼운 키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설아. 사랑해. 라정의 고백. 라설이 속삭였다. 나도. 언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둘은 손을 잡고 누웠다. 키스만, 포옹만.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로맨스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라설의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설이가 여자랑 사귀어. 대학 커뮤니티에서 퍼진 소문. 라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어떻게 해? 엄마가 알면. 라정은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서울의 봄꽃이 피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추웠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라정과 라설은 제이짐자일뱅에 가서 땀을 흘렸다. 사우나 안에서 라설이 속삭였다. 언니, 여기서만은 자유로워. 아무도 모르잖아. 라정은 웃었다. 그래. 우리만의 비밀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라설의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설아, 너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없어. 라설은 다니에요. 엄마 하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라정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축하해, 라정씨. 이제 관리자네. 동료들의 박수 속에 라정은 기뻤지만 집에 돌아와 라설에게 말하자 라설의 반응이 이상했다. 언니, 축하해. 그런데 나, 과제 때문에 피곤해. 라정은 느꼈다. 무언가 변했다. 다음 날, 라정은 라설의 일기를 우연히 보았다. 언니를 사랑하지만 이게 맞나? 지은이처럼 후회할까? 사회가 용납 안 해. 라정의 가슴이 찢어졌다. 나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라설이 언니, 우리 잠시 거리 두자라고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정은 충격이었다. 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 라설은 울었다. 아니, 그냥. 무서워. 가족, 친구들.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 라정은 혼자 북한산에 올랐다. 등산로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포기 못해. 설이를 사랑하니까? 반전이 왔다. 지은이 직접 찾아왔다. 설아, 나 잘못했어. 다시 만나자. 라설은 흔들렸다. 라정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집 앞에서 지은이 라설의 손을 잡는? 라정은 도망쳤다. 그 밤, 라정은 라설에게 말했다. 너 지은이랑 가. 나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라설은 아니, 언니. 그건 오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신뢰가 깨졌다. 라정은 혼자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검은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보며 울었다. 설아. 왜 배신했어? 한편 라설은 후회했다. 지은을 밀어내고 라정을 찾았다. 언니, 미안해. 나 바보였어. 너만 사랑해. 하지만 라정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라설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의 침묵. 설아. 왜? 통화가 끊겼다. 라정은 제주에서 돌아와 라설을 마주쳤다. 설아, 우리 끝내자. 라설이 울며 매달렸다. 안 돼.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둘은 싸웠다. 말다툼, 눈물. 하지만 그 끝에 포옹. 함께 싸우자. 사회든 가족이든 반전의 반전. 지은이 편지를 보냈다. 설아, 라정 언니를 행복하게 해. 나 이제 포기할게. 용서의 순간. 가을이 다시 왔다. 둘은 추계문화제에 갔다. 전통 무용을 보며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강해졌어.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다. 라정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라정씨, 여자랑. 상사의 눈빛이 차가웠다. 라정은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자부심이 생겼다.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라정과 라설은 설날을 함께 보냈다. 라설의 집에 가지 않고 대신 한옥마을에서 떡국을 먹었다. 언니, 우리 가족이야. 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가족이었다. 하지만 최종 고조가 왔다. 라설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설아, 너 진짜. 어머니의 눈물. 라정은 맞이했다. 어머니, 저 라정입니다. 설이를 사랑합니다. 긴 대화 끝에 어머니가 한숨 쉬었다. 힘들겠구나. 하지만 행복해라. 반복되는 일상 속 둘은 더 강해졌다. 함께 여성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다른 레즈비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서울도 변하고 있어? 우리처럼 라정은 라설에게 반지를 샀다. 약속의 반지야. 영원히 이 라설이 울며 안겼다. 언니, 사랑해. 결말은 따뜻했다. 봄에 둘은 경복궁에서 산책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키스했다. 우리 잘 이겨냈어. 비극이 아닌 희망의 끝.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룸메이트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로. 그 밤, 라정은 다시 그 사진을 보았다. 이제 지우는 과거. 설아, 고마워. 내 덕에 나도 나를 알았어. 라설이 속삭였다. 언니, 우리 이제 시작이야.